그래서 뒤로 내려갔고 이제 이 둘을 센터백과 함께 2대1로 막을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가 포기한 이 투중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충격적인 건 저번 브라이튼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유효 슈팅이 0회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했던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토트넘 가장 후방에 3백이 있고 그 앞에 투중미가 있는 형태죠. 하지만 이 투중미에게 볼을 넘기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브렌트포드가 투톱으로 그 길을 막고 있고 그 뒤를 쓰리중미가 받치면서 아예 감싸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리중미 중 가운데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했지만 편의를 위해서 수미로 표기했어요. 여기에서 다이어는 측면에 벌린 벤 데이비스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상대는 최전방에 둘만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 벌린 센터백의 전진을 직접 막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벌린 다음에 데이비스가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만했어요. 하지만 다이어가 볼을 보내려는 이 순간 바로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브렌트포드의 우중미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토트넘이 이렇게 중미들이 막힌 상황일 때 센터백들을 통해서 전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3중미 중 좌우측에 있는 선수들이 직접 전진에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가도 어차피 나머지 투중미가 남기 때문에 토트넘의 투중미를 뒤에서 막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벤 데이비스를 압박하느라 우중미가 엄청 앞까지 튀어나간 게 눈에 띕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측면에 걸린 세세뇽에게 볼을 넘기는 것엔 성공했어요. 하지만 벤 데이비스도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세세뇽이 이걸 아주 깔끔하게 받아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때 얘의 전술적 마크맨인 우윙백이 잽싸게 달라붙었습니다. 어려운 자세로 볼을 받게 된 세세뇽은 이걸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결국 볼을 빼앗기게 됐어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에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까 벤 데이비스를 압박하던 우중미가 그대로 공격을 이어갔고 호이비에로와 벤탄쿠르의 앞을 막고 있던 투톱이 그대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의 슈팅이 빗나갔지만 숫자상으로 브렌트포드가 상당히 유리한 그림이었죠. 브렌트포드의 전술적 대응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째로 브렌트포드의 5백이 토트넘의 3톱과 윙백들을 모조리 하나씩 잡고, 둘째로 전방의 5명으로 토트넘 투중미를 아예 감싸듯이 만든다. 만약에 토트넘이 한쪽 센터백에게 볼을 넘겨서 전진시키려고 한다면 중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으러 가면 된다. 토트넘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저지한 이 컨셉,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브렌트포드의 모습은 토트넘의 바로 직전 상대인 브라이튼이 보였던 모습과 아주 흡사했어요. 지난 경기 리뷰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방금까지의 설명이 데자뷰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브라이튼도 똑같이 5-3-2 형태로 나왔는데요. 투톱으로 호이비와 벤탄쿠르 앞을 막고 그 뒤에 3중미를 배치했으며 양 센터백에게 볼이 투입될 시 중미가 튀어나가 전진을 막도록 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전을 준비하면서 이 경기를 보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너무나 효과적이었던 이 방법을 그대로 다시 들고 온 셈이에요. 당시 리뷰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앞으로 나오는 상대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경기에서 보인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로메로는 우측 센터백이죠. 그래서 브렌트포드의 좌중미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더 나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볼을 다른 곳에 주자니 에메르송은 좌윙백이 올라와서 잡고 있고 쿨루셰브스키가 내려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좌센백이 올라와서 잡아주고 있어요. 결국 줄 데가 없었던 로메로는 다이어에게 백패스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브렌트포드가 준비한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다이어가 볼을 잡아봤자 여전히 중앙 쪽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줄 데라곤 벤 데이비스밖에 없었지만 이 또한 결국 방해받을 게 뻔한 흐름이었어요. 위치상 지금 우측 톱이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붙으러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는 약간 마크맨 관계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냥 우중미가 우측 톱 자리로 올라가면 그만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여기부터 중요해지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중미와 수미의 시선이 모두 뒤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볼이 투입되고 있는 곳과는 완전히 반대쪽이죠. 얘네가 이 상황에서 뒤를 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트넘 전방에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을 땐 쿨루셰비 내려왔었죠. 벤 데이비스에게 볼이 갔을 땐 손흥민이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우중민은 우측 톱의 자리를 커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선택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준비했던 모습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우중미가 손흥민 쪽으로 내려선 게 보이죠? 이에 맞춰서 수미까지도 함께 내려가고 있어요. 본래 호이비와 벤탄쿠르를 뒤에서 잡아주고 있어야 할 중미 셋이 모조리 뒤로 밀린 모양새죠. 그리고 그 앞을 막아주고 있던 투톱 중 하나는 벤 데이비스에게 붙었으니 당장 토트넘 중미들에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확보됐어요. 브라이튼전부터 지금까지 두 경기 동안 꽉 잡혀있던 중원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장면은 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그림입니다. 아까 쿨루셰이 내려갔을 땐 좌센백이 그대로 뒤에서 붙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왜 손흥민이 내려갔을 땐 우센백이 올라오지 않고 굳이 우중미가 내려와서 막는 것을 도와야 했을까? 마찬가지로 케인이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것도 뒤에서 센터백이 붙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굳이 수미가 토트넘 중미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우선을 해야 했을까? 이건 이 두 선수가 뒤에서 붙는 것만으로는 수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잠깐 윙백 얘기를 하죠.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포지션이 아마 이 윙백들일 겁니다.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 모두 자신들의 윙백들을 얘네한테 1대1로 붙이는 것으로 막아냈죠. 이 판단에 대한 근거는 결국 이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1대1로 싸워도 막아낼 수가 있다. 토트넘 팬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원인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이 둘이 내려가는 것도 모두 센터백이 그냥 올라가 붙는 걸로 막아라. 그나마 브라이튼은 수미의 비수마가 있고 우센백에도 펠트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았지만 브렌트포드에겐 이건 너무 무리한 주문이었어요. 브렌트포드는 수미의 뇌르고르, 우센백의 아이에르를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었는데요. 특히 아이에르 대신 우센백으로 나온 웨르슬레브는 본래 풀백이나 측면 미드필더로 나오던 선수예요. 그마저도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긴 힘든 스타일이죠. 만약 주변 도움 없이 1대1로 손흥민을 막으라고 했는데 이게 지연조차 못하고 뚫리기라도 한다면 순식간에 위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도 개인 능력을 활용해 몇 차례 돌파와 침투 패스를 넣어주기도 했죠. 따라서 브렌트포드의 중미들이 토트넘의 중미들을 일시적으로 막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손흥민과 케인 쪽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내려갔고 이제 이 둘을 센터백과 함께 2대1로 막을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가 포기한 이 투중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별로 중미들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케인은 이미 앞뒤로 감싸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여기로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케인의 본래 마크맨인 중센백이 몸을 던지면서 이걸 방해할 수 있었어요. 케인이 볼 소유권까지 잃진 않았지만 중센백이 빠져도 앞으로 둘이나 더 뚫어내야 했습니다. 결국 좌중미에게 막히면서 볼이 뒤로 넘어가게 됐어요.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질적으로 우위를 지닌 선수란 점은 알고 있지만 그들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선수들의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 안 됐던 게 브렌트포드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었어요. 이러면 상대는 그야말로 손흥민과 케인에게만 잘 붙으면 되는 셈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나타나길 바랄 따름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